김정호, 대동여 지도를 완성한 고산자 김정호죠. 잘 알다시피 이제 김정호는 대동여 지도를 완성하기 전에 청구도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834년 김정호가 되게 30대 전후에 제작했다고는 청구도는 방한 선을 없애고 가장자리에 일정한 간격으로 70리 단위, 동서 70리 단위, 그다음에 남북 100리 단위로 찍은 이 방점 지도는 그 우리 현대 지도하고도 거의 흡사한 구성을 하고 있는 놀라운 지도입니다. 아무튼 이런 대동여 지도를 그리기 전에 대동여 지도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하는 고민을 잘 보여주는 게 이 청구도 범례거든요. 이 범례 중에 두 개의 도면을 보면 하나는 동심원을 통해서 중심 도시를 표시하고 방향과 거리를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방한지를 써서 축소하고 확대하는, 지형을 축소시키고 확대하는 그런 그 범례가 그려져 있는데요. 특히 이 그림은 명나라 때 예수의 신부로 중국에 왔었던 그 마테오 리치가 번역한 기하 원본에 제시된 지도 그리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서양식 지도 화법이 이제 이 김정호에게도 이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이제 그 김정호가 청구도를 제작한 뒤에 바로 이제 1861년에 들어서서 대동여 지도를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정상기의 동국지도에서 청구도로 그다음에 대동여 지도로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면 거의 지형이 비슷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 근대 지도하고도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청구도를 전체를 이렇게 펼쳐보면요, 대개 8m 70cm 높이고 전체적으로 21만 분의 1 정도의 그 축소된 그런 지도를 보여주고요. 대동여 지도는 대개 6m 60, 7m가 약간 안 되는 크기의 16만 분의 1 축소 지도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1m 남짓의 전체 조선 지도를 이제 층층이 잘라서 크게 확대한 대형 지도를 이제 완성하게 된 거죠. 근대 지도하고 현대 지도하고 대동여 지도하고 비교해 보면 대개 이제 아래쪽 남쪽은 되게 비슷하고요. 위쪽 이제 함경도와 평안도의 백두산과 압록강의 라인만 선만 조금 왜곡됐을 뿐이지 거의 이제 흡사한. 그러니까 항공 사진도 없었고 현대식 측량 기계도 없었던 시절에 어쩜 이렇게 조선을 닮은 지도를 그릴 수 있었나, 이것도 이제 불가사의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김정호가 혹은 김정호 시대에 조선 문인들이, 조선 사람들이 우리 땅을 정확하게 알려고 했던 노력, 이것이 이제 당시 또 진경산수화가 발전했을 시기에 완성됐다는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대동여 지도를 전부 펼치면 사람이 한 3층 정도, 사람을 세워놓고 보면요, 한 3층 정도 건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형 지도를 층층이, 우리 땅을 층층이 잘라서 22권의 책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걸 또 펼치고 이어서 전체 지도가 되도록 이렇게 구성한 거죠.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산이 많은 나라인가 하는 거를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대동여 지도를 이렇게 쫙 펼쳐놓으면요, 꼭 현대회화 같아요. 현대회화 중에 전면회화, 똑같은 도상이 계속 반복된 그런 아름다움을 갖고 있습니다. 땅의 아름다움이 회화적인 아름다움으로, 단순한 지도라기보다 회화적인 아름다움도 갖춘 지도를 만든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이런 아름다운 지도를 만든 나라가 아마 그 당시 지구 전체를 통틀어서 김정호에 또 있었을까? 물론 서양에서 보다 과학적인 지도를, 근대적인 지도를 발전시켰지만 이렇게 아름다움은 좀 덜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 대동여 지도는 이제 22권으로 자른 이 대동여 지도는 각 권이 이제 병풍식으로 접은 서첩을 보여주는데요. 그 대동여 지도라고 이제 예서체로 쓰고 오른쪽에
제작 시기를 썼죠. 당정 신유년,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간본을 발간할 때는 이제 갑자년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표지의 속표지의 이제 왼편 아래쪽에 고산자 교관, 그러니까 고산자 김종호 자신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낙관, 자기 이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바로 이제 초간본과 제간본이 대개 한 30권 정도 현재 남아있는데요. 그 한 30권 정도 찍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신유본에서 갑자본, 그러니까 1861년본과 1864년본 두 번을 찍는데 그 사이에도 찍을 때마다 조금씩 수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동여지도 목판이 국립중앙박물관에 남아있죠. 그래서 그 판본이 남아있어서 김정호가 대동여지도를 어떻게 새겼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그 속표지, 대동여지도와 그 연대와 고산자 교관이라고 하는 표지의 앞면, 뒷면이 지금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그 11점의 목판이 남아있어서 김정호가 어떻게 새겼고 그 나무가 뭐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졌죠. 이 목판은 다 피나무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나무로 제작했다는 게 아주 큰 의미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목판화 역사 속에서 피나무가 굉장히 사용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동안은. 지금 현재 이제 요 신유본하고 갑자본하고 이렇게 찍은 상태를 보면요. 원래 목판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목판과 목판 사이를 잇기 위해서 내구탱이에는 기역자 꺽쇠를 해서 짜맞추고 있고요. 판 맞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을. 그래서 초간본보다는 제간본이 좀 더 거칠게 제작된 것도 함께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대동여지도 현재 목판 중에 그 오판 앞에 앞면과 그 다음에 오판 뒷면의 그 판본을 보면요. 그것이 한 장에 한 지형을 판 게 아니고 대동여지도 오판의 앞면을 보면 함경도 명천의 마요산하고 함경도 단천 지역하고 이렇게 두 지역을 한 판에 새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뒷판은 세 군데를 이렇게 지형을 나누어서 새기고 있고 이런 걸 보면 판을 굉장히 전략해서 아껴가면서 알뜰하게 새기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한편 김종호는 이제 이런 목판화 기법을 어떻게 이제 구현하게 됐나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역시 피나무로 생각되는 나무에다 새긴 1840년대 새긴 수선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도성지도죠. 역시 18